저희 예전에 건설사와 언론 영상 만들었는데 건설 마피아들 장난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내렸는데 스트레이트도 있고 시사타파도 있고 막 방송해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값이 왜 이렇게 폭등했는지, 이제 제가 왜 계속 폭락한다고 이야기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종부세 규제 풀어줬더니 5주택 이상 초다주택자 300% 3배로 늘었다. 종부세 환급도 해주고, 일단 종부세가 약화되면은 다주택들은 매입하기 더 쉬워지죠. 다주택자들을 양성하는 정책들이 들어갔다. 결국에 집값이 폭등하게 되고 하는 것들은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주워가지고 공급 부족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르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매물을 내놓게 만들어야 되죠. 취등록세 감면 들어가죠. 양도소득세, 종부세도 과세기준 9억 원 상향 조정, 그 다음에 가계대출 부담 완화, 투기지역 해제 여기도 들어갔죠. 강남 3구까지. 거기다 양도세 폐지, 재당첨 기간 단축, 공급정책도 이런 거는 괜찮았죠. 그런데 전세금을 더 빌려준다든가 뭐 금리를 낮춰준다든가 이런 정책들은 사실상 역효과였죠. 임대 세제 지원 요건 완화, 이런 식으로 완화 일색이었다. 그러니까 다음 정부 왔을 때 집값 상승의 계기를 만든 거죠. 지금 투기 지역도 하나도 없어요. 이때 강남 3구 빼고 다 해제하고 이때 강남 3구 해제했잖아요. 휴지 지역도 따로 해놓지 않는다. 세금이란 세금은 다 완화했다. 다만 이때는 경기가 안 좋았고 MB 정부 때는 뭘 했다? 규제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잘라가면서 가고 있던 도중이라서 규제를 여기서부터 하나씩 올릴 때보다는 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했던 것이다. 특히 뭐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고 있었고 경제위기 사태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겹쳐서 그랬던 거지, 완화 정책이 집값 하락을 유도한 건 아니다. 벼 심으면 바로 쌀 자라는 줄 알고 이런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바로 시행되면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늘 이야기했지만 규제 정책 다음 정권에 보통 폭락이 일어났고 완화 정책 다음 정권부터 상승이 일어났죠. 503 때 미분양 신축주택 외에 기존 주택도 양도세 5년간 면제, 투기하라는 거죠. 취득세율 영구 인하, 그 다음에 모기지 지원, 빚 내라는 거죠. 가계부채 늘리는 정책들 초이노믹스 이전부터 빚 내서 경기 살립시다. 주택 축소하고 뭐 이런 거 있었고, 대망의 초이노믹스 9월 1일날 재건축 연한 규제 완화 줄였죠. 청약 기간 단축, 건설사들 도와주고 있죠. 안 나왔는데 12월에 부동산 3법 나오죠. 민간택지 분당제 폐지, 제초안 유예라고 했지만 사실상 본인 정권에선 폐지한 거죠. 조합원 3주택 재건축 하면은 이거 다 면제해주고 재건축 기간도 완화해줬어요. 그러니까 빨리 빚내서 재건축하세요.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건설사들이 돈 많이 벌어갈 테니까 그러면은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건설 마피아들로 인해서 경제 살리기 들어간 거죠. 뭐가 안 좋아요? 첫 번째, 집값이 폭등하면서 주거 불안으로 인해서 소비가 안 돌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망치는 정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자꾸 뭐 그런 얘기예요. 건설이 노동소득 분배율 높다 그랬는데 그거 현장에서 일해보신 분 월급 엄청나게 올랐나요? 종사하고 계신 분들? 안 올랐죠. 지들은 돈 많이 벌어 처먹는데 분배 안 하죠. 그때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배율이 높아 보였을 뿐이지, 폐지하고서 집값 오르니까 분배율 바로 떨어졌죠. 문제는 일용직이다. 장기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경제 활성화를 시키려면 계속 때려부수고 계속 지어야 돼요. 엄청난 자원 낭비죠. 우리나라 뭐 나는 나라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경제 성장이 되는 것처럼 하고 있다. 본인 부모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그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럴 때가 아닌데,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는 건설 마피아들만 키워주고 있었어요. 호가 반만 있죠. 이 건설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늘었어요. 자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쪽에다 다 줘버렸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안 번 것처럼 빼돌리고 있었죠. 이것들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도 월세 대출 지원 요건 완화, 대출을 해줘야 돼요. 월세를 낮춰야지 되는 거죠. 이건 어차피 다 빚이에요. 리모델링 해서 뭐 도입해서 하고 뭐 이런 거 한다고 지금 공급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광명시흥 94,000, 하남 강북 2만, 요것만 11만 가고요. 요런 거 다 폐지해버렸다. 거기다가 재건축 활성화하니까 뭐 돼요? 멸실도 늘어난다. 당연히 공급 부족이죠. 그 공급 부족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택지지구 개발하는 거죠. 자, 이거 해시태그 운동 왜 확산했어요? 제가 언론들 적폐라고 그랬죠.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이 왜 그 얘기를 하냐? 스트레이트 방송 나갔는데 언론사에서 안 띄워주더라. PE 수첩 같은 경우는 앞다투어 보도하는데 여당 까는 거니까, 이렇게 야당 까는 거는 보도를 안 한다. 건설 마피아들이랑 한통속이니까. 당시 시세 이 정도였는데 23억 이득 봤다. 자기는 뭐 실수요라고 했는데 2013년은 없는데 2014년 3월에 신고했을 때 갑자기 생겼다. 자, 찬성했던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이 사람 2주택이죠? 그만큼 이득 봐놓고서 편파 언론이랑 취재 안 한대요. 편파 언론이 아니라 지들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아예 건설업자한테 뇌물 받고 불법 정치자금 받고 이 사람은 당시 야당이고 지금 여당이죠. 이런 사람들 다 봤다. 이런 정치인들. 부동산 3법 통과하면 가장 이득 보는 사람 누구? 첫 번째가 건설사고 두 번째가 재건축 조합원이죠. 6년 동안 73억 벌었대요. 부동산 상위 재산 4명이 100억이 넘어요. 당시에 2012년에 왜 뽑냐? 부패가 많지만 가족에게 이해에 부합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요 기사 내용 보면은 재건축이라든지 다주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네 가족들이 그런데 세금 완화해주고 그런 거 하니까 찍어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득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 집값 오르는 거를 요 당을 찍어야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세금 부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찍은 거다. 다른 거 기사에 나온 거죠. 자, 이분은 뭐 실수요라고 하던데 실수요로 살아서 집값 올라서 기분 나쁘다 열받는다 했는데 실수요로 네 채를 살죠. 합체로 보시죠. 이제 퇴근할 때는 4개로 분리해서 4채 살다가 출근할 때는 합체해가지고 출근하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서민 코스프레 하죠. 9.13 때도 역전세 난 깡통전세 공포 이런 기사들 언급하는 거 어디에요? 망국경제, 매국경제,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 얘네가 탑3다. 탑3 제 맨날 까죠. 얘네 둘은 건설사 광고 받아 처먹고 사는 놈이고 여기는 원래부터 정치적 색깔을 띠고 있는 언론이었죠.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온다. 아니 9.13 때 얼마나 떨어졌다고 중산층의 몰락이에요. 세금 폭탄, 서민 증세된다. 세금 폭탄 쏟아진다. 지금도 집 많은 죄인 취급, 징벌적 과세 이런 얘기들 왜 하고 있냐? 지들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건설사로부터 많은 광고를 받고 언론이 했다라는 게 있는데 뉴스타파 영상까지 보면은 949명 중에 700명이 서울 거주하고 이 중에 305명이 강남 3구 거주한다. 강남 3구 좋아할 수밖에 없죠. 클럽이 뭐냐? 전현직 언론인 회원 1000명 간부급 기자들. 기득권이에요. 강남 3구 가지고 있고 금천구 이런 데 없고 노도강은 나오는데 금강구는 자주 안 나왔죠. 노도강만큼. 그 이유가 알만하죠. 밀집 거주하고 있죠. 특히 강남 서초에. 지들 집값도 걸려 있는 거죠. 배를 잘 만드는 언론이라든가 망국경제 뭐 이런 데들. 압구정 현대, 타워팰리스, 여기 음마, 반포주공이나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데들 3대 언론 아니면은 무슨 경제 이런 애들이 여기 다 소유하고 있다. 떨어지길 바라겠어요 얘들이? 그러니까 여기 떨어뜨리는 애들은 적폐죠. 매국경제에서 부자 아파트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거 아크로 리버파크 뭐 이런 데들 대표 아파트 하면서 이렇게 띄워주고 있다. 반포주공 뭐 이런 데들 대치 음마 뭐 이런 데들 다 띄워주고 있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간부가 막아버리면 못 쓰죠. 근데 간부들이 어떻게 쓰도록 유도하냐.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사를 쓰도록 만들었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개포 5성 7차. 아까 이야기했던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데 그때 이게 80년도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 했던 것들 엄청나게 띄워줬죠. 기사로. 거의 지시까지 내려간 상황이었죠. 제초원, 종부세 인상, 거기에 사는 이런 데들 다 부정적으로 한다. 아니 우리 국장님이 사시는데 긍정적으로 했다가 팍팍 찢어서 확 날라오겠죠. 그리고 이런 데서 중립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다. 논설위원이면은 논설을 해야죠. 근데 재건축 규제 비판하고 있다. 압구정현대 가지고 있는 논설위원이. 구체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다. 왜 없어요? 35층 이상 50층짜리 해가지고 막 5,000세대 10,000세대씩 들어와 봐요. 거기 교통 얼마나 막히는데 시설 이용하기 얼마나 힘들어지는데 주차 문제는 이런 것들 다 계산해서 규제 들어간 거죠. 과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간 거죠. 발끈해서 쓴 거죠. 이런 거 발끈해서 쓰는 거죠. 배를 잘 만드는 언론의 기사 완전히 광고랑 똑같다. 근데 기사인 척 광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신뢰도가 있으니까 효과가 좋으니까 돈 많이 준다.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최근 전세가 얼마다 공인중개사를 띄워줘요. 광고야 광고. 이거면 차라리 괜찮지. 요새 이런 거 많죠. 아파트 규제 심해지니 오피스텔 몰린다 해놓고서 어느 지역 땡땡 오피스텔이 분양 예정이다 하면서 분양 광고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거기다가 플러스로 뭐 이런 데나 매국, 경제, 부동산 이런 거 해가지고 플랫폼 만들고 있죠 얘들. 그런데 이거 법인도 안 세우고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 불러서 하냐? 아니죠. 취재진, 기자들 이런 사람들 강사진으로 섭외해서 수강료 받아 처먹고 있다. 언론이 이런 걸 하면은 보도해서 막아야 되는데 지들이 이거 돈 되겠는데? 하고 이거 하고 있다. 33만원, 66만원, 21만원 돈 받아 처먹고 있다. LTV 70%로 높이고 미쳤죠. 바젤3에다가 지금 가계부채 위험인데 LTV 높이세요. 그 다음에 취득세 감면, 양도세 인하, 투기 수요들 들어와라. 어차피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무주택한테 가지 않으면은 집값 폭등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거 계속 유도하고 있죠. 한시적으로 재산세 인하, 집값이 올랐는데 재산세 인하해주면은 더 오르란 얘기죠. 고령자 감면 비율, 종부세 감면 비율 현행해서 높이자. 고령자인데 종부세 낼 정도면 재산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충분히 감면되고 있죠. 10%포인트 이미 높였죠. 이거 초이노믹스죠. 미치였죠. 부동산 3법이죠. 비중 직소 및 추첨제 확대. 무주택보다 다주택들이 청약제도에 당첨을 높이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철폐. 얘 플러스 얘에서 부동산 3법 하자는 거죠. 임대차 추진 중단.
대단하신 분이다. 그냥 정부 규제를 다 없애자고 하죠. 분양가도 맘대로 하고 파는 것도 맘대로 하고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죠. 그냥 양도세 강화. 지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취득세 양도세 강화됐죠. 투기 수요 못 들어오죠. 점점 더 안 들어오겠죠. 양도세가 강화된다는 거는 불로소득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데 왜 투기 수요들이 사냐. 강화되면 될수록 계산 굴려보고 예전에는 10년에서 3억 남았는데 지금은 10년에도 1억밖에 안 남네. 차라리 딴 데 하지. 이런 생각들 들겠죠. 공급 부족 왜 나왔어요? 광명, 시흥 등. 얘가 제일 컸죠. 보금자리지구 폐지하면서 뜬 거죠. MB 때 보금자리지구 했었죠. 그 전에 2기 신도시 추진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죠. 공급 되니까 떨어졌다. 그런데 공급 없애버렸죠. 며칠만 늘리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공급 대책 들어가고 있다. 자, 떨어진 이유들 보면 간단하다. 초이노믹스 대출 규제 강화 들어갔죠. 8일 때는 LTV 규제 들어갔고 9.13 때 다주택자 막고 12, 16 때 고가주택 막았죠. 두 번째, 부동산 3법 분양가 상한제 얼마 전에 시행됐죠. 제초안 2017년 8일 대책부터 시행됐죠. 이번 정부에서 시행한 게 아니라 전 정부에서 17년까지만 유예했다. 규제 정책 때문이라고 뭐 탓하죠. 그 다음에 조합원 주택공급 1주택으로 6.19 때 다시 바꿨죠. 부동산 3법 다 막혔죠. 종부세 완화해서 다주택자들 엄청나게 늘렸는데 그 전에도 강화했지만 이번 7.10 대책 엄청나게 세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조장 개노답 삼형제가 있습니다. 저금리니까 무조건 오른다. 화폐가치 하락으로 무조건 오른다. 공급 부족으로 오른다. 이거 개노답 삼형제죠. 저금리 왜 저금리예요? 유동성이 안 도니까. 화폐가치 하락. 실물 가치가 거품이 없을 때라고 얘기했죠. 근데 실물 가치가 거품이 엄청 많이 꼈는데 아직도 화폐가치 하락이다. 괴리율이 이만큼 났는데 분양가 상한제 공급 부족? 개소리죠. 투기 막는 정책이죠. 얘네들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엄청나게 늘었다.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들 사고 있다. 똘똘한 산채니 풍선 효과니 빨대 효과니 이제 또 다시 포도들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언론들 믿으면 안 되죠. 떨어질 이유 다 얘기했어요. 올랐던 이유가 지금 다 막혔다. 그리고 인구 감소 심해지고 있고 괴리율은 엄청나게 심하고 경제 위기까지 다다랐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심리 조장해서 어떻게든 유지해서 팔고 빠지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한 1억 더 오른다고 해서 그게 번 돈이냐? 개소리죠. 6월 거래량 버블기 이후 최대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2007년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고 집값 하락세 강남 3구부터. 강남 3구 그 당시에 버블 엄청 뛰었을 때 2007년부터 하락세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뚝 떨어지죠. 경제위기 터졌는데 아직도 오른다. 그때보다 심리가 더 미쳤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댈 데도 없으니까. 7월에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 이야기 안 하죠. 결론, 집값이 오르기 위한 정책은 뭐 있었다?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완화, 공급 폐지, 재건축 촉진, 가계부채 확대. 정확한 4가지 정책은 요거였어요. 강화했죠. 710으로. 그 다음에 공급 3기 신도시로 하고 있고 또 공급정책 나오죠. 재건축 촉진한다. 재건축이 촉진돼요. 부동산 3법 다 막혔고 얼마 전에 분상제 시행됐죠. 가계부채 확대. 다른 건 둘째치고 일단은 위험수위인데다가 바젤3 시행됐기 때문에 확대할 수 없다. 가계부채 확대하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절대 뽑아주면 안 됩니다. 다 막혔다. 심리만 꺾이면 폭락할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는 걸 봐야 심리가 꺾이겠죠. 근데 금매가 언제 나올 것 같아요? 법인으로부터 시작되겠죠. 올해 말부터 늦어도 내년 5월까지 심리는 크게 꺾일 것이다. 즉 그때는 폭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 작년부터 계속 위험하다고 했던 거는 이제부터는 되게 위험한데 왜 자꾸 그러냐, 왜 자꾸 조장하냐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 뭐 지금 조금 더 올랐다고 좋아할 때예요? 이들 올라서 팔아먹었냐 생각해봤을 때 더 오를 거니까 가지고 있다고 하겠죠. 저희 욕하면서. 그리고 떨어졌을 때 왜 그런 얘기를 했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